일단 해상 MD부터 말 정리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MD 리스트들, MSEM 또 LSEM에서 파생된 해상 MD가 준비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LSEM이나 MSEM은 전부 이제 육상 발사가 기본이니까 이거를 이제 사거리를 좀 늘리고 좀 더 길게 만들고 좀 더 비싸게 만들고 그럼 이제 해상형이 되는 거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 미국 아저씨들이 과연 그거 해줄지 모르겠는데 한국 레이더 아래 그래서 한국 요격미사일들이 쫙 꼽히는데 거기에 미국 요격미사일을 공급을 해줘서 같이 통합되게 해주는 거. 그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퇴임 전에 미국 좀 잘 설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럼 이제 미국이 한국 이지스, K 이지스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아주 그 모양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로키드 마틴은 좀 이제 많이 삐지겠죠. 이지스가 로키드 마틴의 독점 상품이니까 그 상품의 브랜드명입니다. 이지스가. 우리는 이제 MD가 이제 그 LSEM부터 얘기하면 LSEM이 두 겹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이고요. 전력화 시점을 보세요. MSEM이 2028년에 전력화 완료입니다. 그 얘기 뭐냐. 2026년경부터 깔린다는 소리예요. LSEM이. 내후년부터 깔릴 거예요. 아마 이거 LSEM. 그래서 2028년 전력화 완료고요. 그 다음에 그 LAMD라고 있어요. 그 맨 아래에 있는 거. 그게 한 5km에서 10km, 뭐 5km, 6km, 7km 요 고도에서 요격을 하고 요격거리도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길 필요가 없어요. 또 높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거 다 뚫고서 내 앞에 온 거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뭐 때리는 거냐? 뭐 장사정포를 막아낸다. 그럼 사람들이 장사정포가 의미가 두 개라고요. 하나는 납작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눕혀갖고 쏘는 그런 이상한 탄도미사일성 로켓도 장사정포라 그러고 또 하나는 길쭉한 무슨 막대기 봉 같은 데서 쏘는 그 곡산포, 대포죠. 우리 자주포 같은, 야포 같은. 그것도 장사정포라 그래요. 대포를 막겠다는 소리 아니라 대포는 우리가 조지면 돼, 그냥. 걔들 많이 못 와요. 기껏 와봐야. 그러니까 장부상 숫자로 와도 60km밖에 못 와요. 그 우리 155mm에다가 로켓 보조 추진탄 채우면 60km 가서 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LAMD가 막는 거는 이게 탄도미사일 성격인데 이걸 완전히 눕혀갖고 쏜 거예요. 악랄한 거죠. 이게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거리가 짧으니까 대구 상당한 구경의 탄도미사일, 납작탄도 탄도미사일인데 그걸 완전히 눕혀서 쏘면은 이제 살벌해지는 놈이 되지.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한 30km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위에 있는 MSEM이 막는데 MSEM이 막다가 못 막으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한 5km 고도 거리는 한 7km 있을 때 쏘는 거예요. 그게 LAMD예요. 그래서 무식한 언론쟁이들이 대한민국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는 장사정포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MSEM입니다. 이건 천궁이죠. MSEM2는 이미 전력화되어 있고요. MSEM3는 2034년 전력화고요. MSEM2는 이제 그 기준 고도가 15km, 15km에서 이짝 저짝 한 5km 노려볼 수 있겠죠. MSEM3는 아마 기준 고도가 한 35km쯤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0km에서 한 50km를 커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SEM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LSEM2가 있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5겹이네 벌써. 이게 근데 육상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천궁이나 즉 MSEM이나 LSEM1, LSEM2에서 이제 파생시켜 가지고 이제 막강한 해상 MD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이 준비되는 중이죠. 또 동시에. 그럼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안 해. 미국도 이 100km, 150km 이하에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안 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어하기가 제일 쉬운 땅이니까. 태평양 끼고 있고 대서양 끼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미국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필요 때문에 지구에 없는 이런 그 지독한 그 MD 육상 해상 MD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개발돼서 한 2035년 뭐 이쯤 되면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 가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공의 치명적 실수를 두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스티브 커티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소련 러시아 연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개혁 개방에 실패했던 것은 대만 상인, 타이상, 화교 상인, 화상, 일본, 그리고 마침내 서방의 자본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결정적 통로였던 홍콩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콩이 중국의 숨구멍이었다 이 소리예요. 2019년 홍콩을 멸망시켰죠. 우리가 아는 홍콩은 2019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차이나 디리스킹이 확정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뭐 심지어는 그림 다루는 사람들까지 지금 저기 영종도로 피난 왔잖아.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그림 경매 그림 딜러들이 홍콩에서 도쿄 갈래니까 별로 뭐 앞으로 뭐 역동성이 없어서 서울로 낙점하고, 예. 아니 그림 그 브로커들까지 여기로 다 오는데 화상들까지 차이나 디리스킹이지. 그때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 사람을 이때 적으로 돌린 거지. 대만 사람 입장에서 야 쟤들 봐. 홍콩이 어떤 홍콩인데 지들 밥줄인데 그걸 끊어버리고 저걸 멸망시켜. 야 쟤들이 대만 들어오면 우리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번 선거는 그때 2019년 경험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2019년에 홍콩 멸망이 대만 사람들에겐 진실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남중국해 지금 무슨 무슨 암초 위에다가 인공섬 짓고 뭐 군부대하고 그거는 방 빼고 그냥 철수하면 끝나. 동중국해 시비 거는 거 방 빼고 철수하면 끝나. 근데 홍콩 저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저거 철수가 되냐고요. 원복이 되냐고. 빠꾸오라이가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대만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세뇌, 인지전쟁, 여론몰이, 공작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대만을 먹고 제일도련을 깬다라는 게 중국의 75년 된 전략이에요. 대만을 먹어야 제일도련이 깨지니까. 그건 날라갔다는 소리지. 홍콩 멸망시키는 재미에 맞들였다가. 이런 실수가 어딨냐고 이런 실수가.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실수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예.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제공했거든 이 미친 자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중공스러운 계산법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강압. 우리 중국이 아니고 너희를 북의 핵의 맛으로부터 구원할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면 친중하고 반미해야겠지? 이게 이제 걔들의 이제 우리 심리적 강압이죠. 아니 뭐 조국이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 뭐 민주당 다 그런 것들이지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군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지. 우리가 인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아시아인의 기계를 높이기 위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을 도모하고자 하는도다. 그때 너희 버르장말이 없는 짐승 같은 미군들은 한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는 미군들은 엉덩이를 떼지 말거라. 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죠 이게. 예. 일단 불이 뭔지 말씀드리겠게요. 한국이 그동안 국력이 계속 상승해 왔잖아.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제일도련이 한국이 뭐 구질구질하고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학살 일어나고 우파로 간다 좌파로 간다 뭐 난리 북새통이면 제일도련은 여전히 일본 열도예요 출발점이. 근데 한국이 번영을 하고 민주화도 되고 잘 살게 되고 다 이게 버젓한 나라가 되니까 제일도련이 그리고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중국 카바만 딱 남는 거 아니에요. 제일도련이 백령도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서해 한바다로 이렇게 가는 거야. 한반도가 제일도련의 핵심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거쳐가지고 여기 오키나와 열도, 여기 타이완, 여기 루손, 필리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저 백모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널리 인용해 주시고요. 네, 인용해 주시고 그 이메일 남겨주세요.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백모의 그 작품이라는 거 그것만 좀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필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맨날 뭐라 그럴까 얼굴 붉히는 게 있어요. 중국 해군은
그거 우리는 대국이고 너희는 소국이니까 말이야. 동경 124도까지는 너희 관할로 하고 124도 서쪽은 우리 관할로 해. 오케이. 124도만 돼도요. 그게 어디냐면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무려 70km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우리를 푸시하는 게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파워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우린 그것도 완전 쌩까버리고 있죠. 웃기는 소리 아니 뭐 양쪽 영해 연결해갖고 중간선으로 해. 양쪽 그 영해 연결해서. 근데 우리는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공 쪽에는 섬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섬들이 출발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해의 한 3분의 2가 우리 거죠. 예, 3분의 2, 4분의 3이. 예. 그거 맨날 둘이 이제 목청 세우고 있지. 예. 자, 이게 이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국력이 올라가고 제조업이 세지고 뭐 과학기술 능력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화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소련은 망해버리고 그러면 소련이 있었을 때는 일본이 무슨 제일도련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중국만 딱 겨냥을 하니까 이게 제일도련이 멀쩡한 한국 쪽으로 옮겨와 버린 거지. 그 제일도련이 여기로 옮겨온 거예요. 일본들도 이제 안 통해. 한국에서 바로 오키나와 열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후방기지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제일도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웃기는 소리예요. 제일도련 바깥에 있으면은 버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도련이 됨으로써 버리지 못하는 돌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북의 핵미사일을 지원하고 2017년 사드 한한령 행패를 부린 거지. 아니 지금 한국이 힘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짓거리를 저지른 거야. 한국이 보통 한국이냐고. 반도체, 제조업, 과학기술 역량이 이게 센데. 그러니까 여기 뚜껑이 열리니까 그거 기반으로 K방산이 고속질주해 버렸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2022년 우크라 전쟁 터지니까 이제 K 무기가 막 널리 퍼져갖고 제가 이제 뭐 좀 간부은 소리 하면은 10년쯤 지나면 자유진영에서 프랑스를 앞지를 거다. 10년쯤 지나면. 그런데 10년쯤 지나면 러시아는 무기 장사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10년쯤 지나면은 한국이 그냥 뭐 자유진영이든 아니든 다 따져갖고 일본 다음에 무기 많이 파는 나라가 될 거다. 미국 다음에. 즉 미국 다음에 무기 많이 파는 나라. 즉 미국 다음에 군사지정학적 파워를 행사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 제가 그 얘기 해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냐면 돈 벌면서 개발하고 국제 영향력 넓히면서 무장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수출액이 그러니까 군수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방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에 납품하는 전체 비즈니스 금액보다 수출을 해서 걷어들이는 비즈니스 금액이 크죠. 앞으로 그렇게 돼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국방부는 가격을 많이 깎어. 왜 그러냐면은 그 개발비를 국방부가 했잖아요. 그리고 물량 기본 물량 확보를 국방부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들어가요, 국방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구속하는 족쇄를 풀고 직간접 지원 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 7, 8년 지나가지고 2030년경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니 4.5세대 뭐 FA50 블락 20도 4.5로 만약에 쳐준다면 좀 빈약하지만 4.5세대가 한 550대가 돌아다니고 멈트 고급 드론이 한 200대가 돌아다니는데 그 뒤로 10대 이상의 조기 경보기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감시 정찰을 뭐 공중 장기 채공 그 무인 드론들이 수십 대가 커버해주고 하늘 위로는 뭐 위성이 수십 대가 커버해주고 육군과 해군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뭐 이거 골 아픈 거죠. 한마디로 골 아픈 거죠. MD가 세계 최강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중국이. 이상한 괴물을 키웠어요. 중국이 괴물을 키운 거예요.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갖고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평양의 발언, 이 기묘한 발언이 이해가 됩니다. 그 발언 때문에 이게 참 우리 간첩님들 너무 참 신세가 안 됐어. 이게 나이도 드시고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이렇게 그 직장을 잃어버려서 노동부에 가셔서 좀 탄원을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첩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해고를 할 수 있냐. 예.
피고를 고용주 저기 그 평양을 상대로 좀 탄원하십시오. 첫 번째 발언,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다. 침공, 학살, 적화의 대상일 뿐이다. 뭐 말은 근사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뭐 지들이 우리 언제 한번 적대국 아닌 걸로 대한 적 있어? 이거 뭐냐면 형님 중공 우리 중국 주인님 저희가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로 연결이 되면서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민족 통일 같은 비현실적 이야기는 걷어치운다. 대남 공작도 걷어치운다. 대남 공작 걷어치우려고 앞에서 저렇게 살벌한 말 한 거예요. 군사 침공의 대상인데 지금 한가하게 간첩 보내서 공작할 군번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봤지. 평양 집단의 입장에서 요새 이제 대남 공작에 가성비가 안 나올 거예요. 소위 간첩이란 놈들이 배지가 불러터진 삶은 소대가리들 아닙니까? 계속 돈 달라고만 앵앵거리지 목숨 내놓고 뭐 한판 할 생각들 안 할 거라고. 그런 와중에 대만 선거에서 중공이 엄청 공을 들이고도 패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야, 씨, 그 남쪽도 앞으로 정치 문화가 점점 더 저쪽으로 가. 오른쪽 가고 저기 한미동맹 중심으로 가. 간첩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자기들 국력도 안 되는데 자꾸 간첩질 가지고 노름하느니 중공한테 주인님 우리 답 없으니까 주인님이 직접 앞으로는 대남 공작을 하시라요. 이렇게 매기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체제 매각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체제 매각한다 그럴 때 그 간첩 라인 줄줄이 달고 있으면 그때 그 체제 매각할 때 괜히 거추장스러워. 지금 정리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한 함의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삐긋삐긋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 발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고 침공, 학살, 적화의 대상이다. 따라서 민족 통일 같은 비현실적 이야기는 걷어치우고 대남 공작도 걷어치운다. 삐긋삐긋 웃음이 좀 나와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평양 것들이 열심히 뛰다 보면 까딱하면 국정원에 간첩 명단 팔겠다고 이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상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중공의 치명적 실수 두 가지.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콩을 죽인 것, 홍콩 멸망시킨 거 2019년에.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거의 20년째 북의 핵과 미사일을 지원해 준 것.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필리핀 앞바다에 암초에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수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액션 리액션이 있잖아. 홍콩의 그 홍콩 멸망에서 홍콩 사람들 다 돌아서게 만들었고 세계 경제에 돈 다루는 사람들을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대만을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습이 안 돼. 이건 다시 빠꼬라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우리 북핵 미사일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컨트롤할게. 아무리 착한 척해도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야 인마 너 저기 유엔 안보리에서 엊그저께까지 역성 들었잖아. 근데 왜 네 거 아니야? 너 그거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강압, 주한 미군, 주일 미군에 대한 군사적 강압으로 너 한 거 아니야? 네 종으로 그렇게 하나 키운 거 아니야? 이제 대가 좀 치러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 겨냥을 하고 그러한 살벌한 도발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겨냥을 하고 미국이 강화하고 있고 한국이 강화하고 있고 일본이 강화하고 있고 다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빠꼬라이가 안 돼. 그래서 전혀 겁먹을 거 없어요. 예, 동아시아는 군사긴장이 높아질수록 판돈이 높아질수록 평화가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는 사건 터지면 중국이 저기 그 해안 지역이 씨가 마르고 그렇게 돼야 사건이 안 터집니다. 쟤들이 사건 치는 놈들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